자, 오늘은 어저께 그 실버 골드바 그 만들면서 이 삼각꼬리를 이제 그 줄기라고 하는 거, 물대라고도 하죠. 그거를 떼워서 고무 몰드 작업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꼬리에 물대를 떼울 때 크기에 맞는 굵기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물대가 좀 굵어야 잘 나온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사각형으로 납작하게 아니면 이 원형의 신주봉을 붙이기도 하는데 원형이 제일 손쉬워요. 그 신주봉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대를 어디에 떼울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 이 신주봉은 가루 이게 공판 스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중에 뭐 실버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실버든 금이든 있다 할 때는 댐처럼 뭐 물건을 녹이고 불을 주고 하게 되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신주 가루는 원자재 자체가 너무 싸니까 그냥 대체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대 길이는 대충 한 1.8cm, 그러니까 18mm에서 20mm 그 정도 되는 길이로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촛대라고 하죠. 그 왁스를 주물용으로 하기 위해서 붙일 때 그때 줄기, 그 붙이는 줄기의 길이 그게 한 길면은 길수록 좋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이렇게 삼각형의 주판알이라고 하는데 이 주판알 외에 한 10mm 정도는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기본. 그래야만 초를 뽑아서 그 10mm로 물대가 되고 그 중간에 대를 붙일 때 인두기로 찢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짧아지겠죠. 한 8mm 정도.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톱으로 자르면은 여기에 덜실하게 끝자리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남아 있는 거를 살짝 제거를 해주면은 좋아요. 근데 오늘은 그 삼각꼬리 여기에 그 대를 떼어 붙일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떼우려고 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뾰족한 부분, 이 부분에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철사보담은 잘 안 보이네. 철사보담은 이게 좀 굵어요.
그래서 불을 해서 약간 망치로 다져서 때울 겁니다. 망치로 다질 때는 이 신주봉이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살짝 구워서 망치로 때립니다. 오늘 그 때울 게 3개이기 때문에, 대중소 3개이기 때문에 3개를 준비했고요. 이 때릴 때 이게 그 굵기나 이런 거 너무 얇으면 또 안 좋아요. 적당하게 그 때울 부분에 그 재료 굵기나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하는데, 이거는 때운 자리는 나중에 잘라서 또 갈아내니까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하나 주의할 거는, 지금 요 삼각꼬리 요 폭에 비해서 이게 너무 넘어 나가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 나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공판에, 여기 공판에 이 가루를 받지는 않은데 모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약간 기울여서 젓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충분히 굵고 넓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떼어 붙이면은 그 삼각꼬리 그 두께보다 넘어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쪽 잘린 단면을 왜 갈아주느냐, 망치질을 하면서 이 그 단면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갈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갈고, 이 가는 거는 지금 그 왁스가 이 굵기로 그 대를 통과해서 넘어가면서 이 앞이 좁아져도 좁아진 그 길이나 이런 게 짧다 보니까 왁스 통에, 왁스 사출기죠, 압력으로 인해서 팍 조금 뭐 그 길이가 짧은 부분,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팍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댐을 준비를 하는데요. 댐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넓은 거와 좀 좁은 것, 이 색깔로도 좀 차이는 나는데, 저는 이거를 그 댐을 준비해서 삶지를 않았어요. 유산물에 삶게 되면은 이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댐을 하기 전에, 이제 댐 준비가 끝났죠. 하기 전에 알코올 그 비커, 알코올을 유산물을
먼저 끓여줍니다. 이거는 비크 용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비크에 물이 많이 담겼다 이러면은 미리 끓여주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유산물이 좀 작다면은 나중에 끓여도 돼요. 그리고 이 댐이 폭이 넓고 좁고, 이거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유성매직으로 뭐 80%는 80%, 60%면 60% 그렇게 글자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사용하지 않고 두다 보면은 글자가 지워졌다든가 그럴 때, 그리고 가위로 자르다 보면은 글자 부분까지도 다 잘렸다 이랬을 때 몇 프로인지 몰라요. 은 함량이 몇 프로가 들어있는 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는 넓은 거는 60%로 만든다, 좁은 거는 80%로 만든다, 그런 기준을 세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자르고 하다가 자그만 동가리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 그때 이거는 몇 프로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위, 댐을 자르려면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본을 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장댐보다는 단댐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현장에서 레이저 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제형의 댐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넓은 게 돼서 60% 짜리입니다. 이미 이 삼각고리는 다 만들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캐드 출력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80%나 이런 거 강한 강댐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줄기만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단댐, 이 댐을 했을 때 너무 물건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의 양을 적정을 해서 댐을 자릅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위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싫으면 집게로도 하겠죠. 이 작업을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는. 그러고 자를 때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왜? 그냥 자르게 되면은 댐이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댐을 손으로 딱 잡아서, 내가 오늘 한 3개 정도 떼올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4개 정도, 어디가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카메라를 너무 확대해서 잘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하나, 둘, 3개, 4개까지 안 잘렸네요. 하나 더. 하나는 여유분으로 혹시나 모를 분실이나 이런 문제로 하나를 더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 잘랐으면은 댐을 다시 담아 놓고요. 이제 댐을 할 건데요. 하고, 댐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형광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 형광색의 이태리 붕사라고 가루 붕사가 나와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물로 희석시켜서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고, 이거는 뭐 가끔 하시는 분들은 이 뚜껑이 있는 용기를
준비해서 담아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 잠궈 놓으면은 이 액체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작업하기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댐을 할 이거 준비하고, 아 맞다, 자 여기에 글자를 이쪽에 잘못 새기다 보니까 여기에 댐을 할 거 재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지금 여기와 여기 댐을 할 때 불을 그 삼각고리를 전체적으로 열을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 떼운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그 같은 프로테이지에 댐을 했을 때는, 사용했을 때는 댐 올려놓고도 이게 녹아서 글자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글자를 잘못 새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80%로. 왜 그 프로테이지를 달리 하느냐, 댐을 여러 번 할 때는 같은 온도로 그 댐을 같은 프로테이지로 댐을 사용할 때, 그때 어느 한쪽 댐 하는 동안에 다른 쪽 댐이 그 녹아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는 그 부분이 같이 그 녹아 내린다면은 의도했던 그 글자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프로테이지를 따로 합니다. 조금 강댐이냐 약댐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램프는 이거 참 관리하기도 좋고, 떨어뜨리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깨지지도 않고 좋아요. 심지도 잘 뭐 타서 빨리 없어지고 그러지도 않고 참 좋아요. 이게 알코올 담겨 있는 알코올 양이 보이니까요. 그랬는데 요 부분 지금 이게 돌아가지 않나요? 요 부분이 또 빠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틈 사이, 조립되어 있는 부분, 이 틈 사이로 알코올 램프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으로 알코올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유리 그 램프보다는 안전한데 알코올이 담아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틈 사이 부분으로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뭐 한 보름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뭐 한 3분의 2가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 하고, 이쑤시개, 제가 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댐을 하다 보니까 이쑤시개를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봅시다. 예, 이쑤시개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그 세공하시는 분들은 그 식사 시간 되면은 밖에서 외식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가져오면은 식사 시간에 맞아서 가져오면 그걸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중국집에서도 많이 시켜 먹죠. 야근하고 이러면은. 그때 요 이쑤시개를 가져오면은 놔뒀다가 찍어서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찍었을 때 그냥 이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을 망치로 살살살 두드려서 나무를 깨줍니다. 그러면은 먼지털이의 총체처럼 이렇게 되겠죠. 먼지털이 그 날개처럼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살살살 때리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거를 액체 그
물붕사라고 하는데, 그걸 찍게 되면은 이 틈 사이에 그 붕산물이 머금어져요. 이렇게 딱딱한 그대로 여기는 그냥 표면에 묻기만 하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면적에 어떤 댐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바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질자들은 그냥 그대로 이걸로 그냥 써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굵기를 맞추고 굵기를 맞추고 바닥에 무엇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불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이제 불을 조금 빼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일단 그 80%의 댐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잡고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확대시킬게요. 위치를 맞추는 게 좀 그러네요. 됐습니다. 요 정도로 할게요. 근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면은 좀 더 앞쪽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댐을 할 때는 보통 그 댐 하는 사람들도 그 성향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열이 오르고 했다면 이렇게 빼는 불에서 멀리 빼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불꽃에다가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열기가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때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고, 위치가 제가 좀 그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뭐 물붕사나 이런 게 화면에 안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딱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불을 먼저 이렇게 한번 살짝 뜨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요렇게 붕사가 묻겠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홈이기 글자 부분이 그 음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붕사가 그 바닥까지 들어가게끔, 바닥까지 들어가야만 댐 붕사는 아니다, 댐은 붕사가 묻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댐이 들어가게 됩니다. 붕사가 없는 부분은 댐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댐을 지어서 이렇게 잡고 하면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녹아서 핀셋 한쪽 날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해서 달려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꼭 잡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불을 대주고, 불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놔주면은 댐이 잘 퍼집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예. 이렇게 해서 글자가 완전히, 글자 면이 넓으니까 완전히 안 되면은 핀셋으로 살살살 눌러주면은 퍼집니다. 예. 됐죠? 보이시나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을 할 때는 내가 한참 가야 되네. 이 카메라 이거 방향 각도나 이런 부분으로
요 위에 올려놔도 물건이 잘 안 나오네요. 요렇게 올리기.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할 때마다 준비하면은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잡아서 이거를 불에 살짝 구워서 요렇게 붕사를 찍어 줍니다. 오이씨, 예, 찍어줬죠. 해서 이 3개를 전부 다 먼저 댐을 먼저 올려놔줘요. 여기에 한 개 한 개 하면은 막 걸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튀어나갔죠. 그래서 이거 불 댈 때 핀셋을 너무 꽉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할 때도 제 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좀 뷰파인더 면적 범위 때문에 이제 좀 멀리서 찍을 수 있도록 보이는 걸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조금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이거를 나무에 놓으면은 뭐 뜨겁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라고 일단은 나무가 좀 타더라도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저는 이 손이 붙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찍어주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댐을 올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댐이 올라 붙었어요. 네. 올라 붙었으면은 다시 한번 더 찍어줍니다. 이 다시 한번 찍는 거는 나중에 그 댐을 바로 붙일 때 물건에 다시 또 바를 필요가 없이 이 댐 끝부분에 붕사가 묻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물건에 다시 붕사를 바를 이유가 없어요. 해서 달궈서 붕사를 찍어주고, 그리고는 댐을 핀셋을 이렇게 지지 말고 옆으로 지어서 살 녹는다 싶으면 그냥 핀셋을 이렇게 놔버리면 돼요. 이거는 핀셋에 완전히 그 댐을 녹여서 붙이지 않고 살짝만 녹아도 상관없어요. 핀셋 한쪽 이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손은 항상 어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고 살짝 퍼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불이 너무 세면은 이 댐이 타기만 타고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댐을 올려줬으면은 그 뜨거운 열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붕사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됐죠? 이제 됐으면은 댐을 하는데요, 붙이는데 이쪽의 센터 위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쪽 넘어가지 않게끔 먼저 이거를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자,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지금 중심선에서 옆으로 밀려갔느냐 안 밀려갔느냐, 그것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돼요. 한번 붙여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그래서 위치만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면은 이제 그 기준이 딱 바르게 붙어요. 일자로. 이러고 나서 바로 비크에 넣어줘도 되는데, 비크 물은 지금 막 끓고 있거든요. 이 뜨거운 걸 바로 넣게 되면은 갑자기 팍 하고 끓어올라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이런 페트병을 잘라 놓은 건데, 이런 물통을 준비해 놨습니다.
불 때문에 그 구멍 날까 싶어서 못 하겠는데 해서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서 한번 이래 해주면은 식혔다입니까? 식혀주고 난 다음에 비커에 넣으면은 아무 일 없어요. 일단은 땜하는 방법이나 순서 이런 거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요 마무리 작업 할게요. 대충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여러 번 하는 거는 뭐 시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생산을 할 때 이게 여러 번 손이 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원본 작업에서는 이게 그 하나가 어느 위치가 잘못 정해지고 이러면은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 제품들을 모두 다 그 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일이 다 그 갈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아내는 부분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 주기 위해 한 거예요. 됐습니다.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됐으면은 자 이제 이거를 저기 물통 있죠? 물통에 질러서 여기 올려놓고 이것도 올려놓고 이것도 뭐 벌써 놔두놓는 동안에 식었으니까 그냥 올려놓고 저 비크에 도가니가 하나 있죠. 그러면 저게 이 그 유산물이 기체화돼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오우 방금 막 끓었죠. 하나가 좀 열기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글부글 끓어 오를 때도 일단 물이 넘치지 않게 이 비커에 이 볼록한 부분이 일단 물이 닿아서 다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비커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 넘어 나오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수증기나 이 방울이 지어서 이 비커 표면에 아니 비커가 아니고 도가니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면은 이쪽 제일 그 안쪽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그 방울이 모여서 밑에 쪽으로 모여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를 덮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위에 땜사라나 이런 걸 올려 놓기도 하는데 과히 좋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저게 끓어서 그 붕사가 다 그 삶아져서 다 떨어지게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여기 정리해 볼까요? 잠궈서 놓고 벌써 다 끓었어요. 붕사도 다 빠져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걸 미리 유산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빨리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끄고
해주고, 요렇게 3개 나왔죠. 3개 나왔으면은 물로 씻어서, 오랜만에 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수건이 없네요. 그럴 경우에 손으로 이렇게 비빕니다. 그럼 먼저 됐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로 이렇게 말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산소값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다 말려주고, 요 이제 그 조금 방향이 틀어진 거, 요거를 조금 바로 주는데, 이걸 바로 줄 때도 물건에 집게나 핀셋을 잡으면 안 돼요. 이 신주봉을 잡고 이 손가락으로 요렇게 한번 밀어줍니다. 옆으로. 그러면은 일자로 딱 바로 서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고, 예. 이거를 틀어주고 밀다 보면은 이게 다시 똑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댐이 제대로 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처럼 흘러서 그 물건하고 이 줄기봉하고 붙는 부분이 표면만 살짝 붙었지, 안쪽에 그 가려져 있는 속 부분은 붙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물이 나오고 이러면은 여기 한 번만 딱 잘라주고 요 부분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댐을 해서 올려놓은 부분, 요거는 싹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싹 갈게 될 때 이 속에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글자 있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글자 위에 이 댐이 한 장의 덮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이 전체 면과 시작되는 면과 출발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많이 밀지는 마세요. 완전히 많이 밀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따닥이라고 해서, 자,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있구나. 자, 핸드피스에 요런 기역자로 꺾여 있는 그 쇠막대를 하나 끼웠습니다. 끼우고는 이렇게 해서 따닥이라고 하는 걸로 돌려서 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어우, 너무 흔들려. 어지러워. 이렇게 해서 따다기로 이렇게 댐을 때려주는 겁니다.